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명을 제가 열받아서 만든, 사치 보수 채널이라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사치 보수 채널의, 그, 뭐라고 하죠? 보수 채널을 개설하게 된, 네, 닉네임은, 사치,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팩트고요. 현 정권에서 처음에 대선 공약 중에서 가장 주장했던 게 뭡니까?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어떤 적폐청산을 했는지, 검경 수사권 독립, 낙대법 통과, 평등법 통과, 이제는 인권을 중시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있죠. 그게 인권을 중시하는 겁니까? 인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핸드폰 열어보겠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헌정일에, 한 번도 없었던 노무현 정권 때도 누굽니까? 여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저도 몰랐습니다. 탐사보도 세븐에 보니까 벌써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헌정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법을 찾아보고 또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 해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건 헌법 1조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다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문재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병신 같은 국회의원 어린 그 새끼가 법무부 장관한테서 권력이 나오고 그게 나옵니까? 그것도 제가 못 봤던 거를 탐사보도 세븐 그거를 제가 다시 보게 되면서 정부조직법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 영상이 떠서 보게 됐는데, 문재양이 나와서 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법무부 장관하고 지가 그 인사를 한다고? 역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거 다 보고 그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법을 찾아보고요. 노트에다가 다 하나하나 정부조직법이 뭔지, 이게 행정조직법 범주 안에 있으며,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 그 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지금 2번이나 그렇게 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기관이며, 검찰 내에 또 검찰 법이 또 따로 있고, 독립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청급 기관을 법무부 외청기관이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이라고, 다 청은 청장이라 부르는데,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함부로 그걸 바꿀 수 없다고 또 되어 있고,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권 지휘를 한 거는 역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근데 추미애는 지금 조국 수사하는 그 검사들도 다 지방 발령으로 다 시켰죠. 또 지 정권에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이거 하려면 그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딴 데로 다 발령 다 시켰죠. 제가 다 적어놓고 제가 그거를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건데, 탐사보도 세븐에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에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제가 혹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제가 찾아봤지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뉴스의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부하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탐사보도 7을 보니까 제가 헌법을 찾아본 그 결과가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부하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서로 상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최종 인사 그거를 다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를 갖다가 지 혼자서 결정해서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님한테 이렇게 그거를 보냅니다. 그럼 검찰총장께서 이렇게 인사를 갖다가 직접 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보고만 법무부 장관이 행정 업무 보고, 행정 업무가 뭡니까? 그 행정 업무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안 합니까, 본인은. 인사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인사권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해본 적 없고, 뭐 추미애가 지 명을 어겼다고요? 법무부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님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탐사보도 7을 그걸 보니까 그거는 오라 한다고 이렇게 쫄쫄쫄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권 때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하셨던 검사님께서 왜냐?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그런 거는 정치적 외압이나 이런 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검찰청 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누가 개인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이 된 게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아까 제가 강경화를 했나 외교부 장관 강금실 다음에 천정배 때 수사권 지휘가 한번 내려왔는데 그때 검찰총장님 성함이 총장님이 이틀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검찰총장님께서 강금실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폭탄 좀 몇잔 마시고 한 30분 동안 대화하고 나왔는데 강금실은 웃고 이러는데 지금 검찰총장님 인상은 안 좋습니다. 나중에 검찰총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거. 그래서 그때 법이 한번 개정이 됩니다. 검찰의 인사나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검찰총장하고 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하고 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거지 혼자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게끔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만약에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이제 총장님한테 직접 보내는 겁니다. 지가 오라 하는 게 아니고 보내고 난 다음에 총장님께서 그걸 보고 이 사람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수사를 맡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조국 수사를 맡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딴 데로 배정이 되면 다른 검사가 와서 다시 수사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맡은 사람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수사하는 사람들 다 추미애가 다 지방으로 다 보냈잖아요. 5명이나 딱딱딱 골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검찰총장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검찰로 보낸 총장님한테 그거 보내면 총장님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지가 전 정권 때 지가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추미애가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니 어쩌니 문재양은
박근혜 정권인데 청와대 저기 압수수색 그거 청와대에서 안 받아준 거 기억하시죠?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즉시 그 압수수색 저기 뭐야 거기에 응해야 한다고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는 왜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도 말이 안 되는, 전에 했던 말이고 지금 했던 말하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면서 무슨 명령을 어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 부하가 아닙니다. 이게 외청기관으로 법무부 밑에 산하기관이 아니라 외청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법무부 장관 누구 앉힐 것 같은데요? 내 측근을 앉히죠. 그럼 비리가 있을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추미애가 유일합니다 지금. 그래놓고 뭐야? 국민학교 6학년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딱 들으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검사를 다 불러놓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에 딱 학교에 딱 갔는데 담임이 지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더랍니다.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무슨 보니까 머리도 좋지도 않은 게 무슨, 그래서 지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담임이 그랬대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이래 얘기했대요.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존댓말로 이렇게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 출신이 대구던데. 대구에 어떤 고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 58년생이잖아요. 그때 어떤 그 국민학교 쌤이 국민학교 6학년 담임으로 맡아서 자 내가 오늘부터 몇 학년 몇 반 담임 누구누구다 칠판에 이름 딱 적고 그거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은 나가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가 가방 들고 그것도 앞문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 엄마가 왜 너는 왜 수업 안 받고 왜 나왔니 이랬대요. 말이 되는 거짓말을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검사들한테 뭐라냐면 혹시 인사에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불만이나 불이익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검사들이 웃으니까 제가 아무런 불이익도 안 드리고 이러면서 바로 이틀 후에 또 인사 또 했더만요. 적폐청산한다더니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적폐청산한다더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세무서, 경찰서 다 개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에 이거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기자인지 그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오빠라 부르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한 3살 좀 많습니다. 2018년도니까 지금 2년 전이죠. 부산에는 조직폭력배 중에서 칠성파, 광안리 칠성파,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직폭력배는 모르고요. 그 조직폭력배가 50입니다, 나이가 지금. 그러면. 저보다 3살 많으니까. 그 기자의 친구인데, 얼마나 친하고 어떻게 하게 된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구입니다. 부산 출신이면, 건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루는 통화를 어쩌다 통화를 했는데, 평택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 오빠 차로. 그 평택을 왜 가는데? 이랬더니, 갔다 와서 얘기해준대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평택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술자리에서 제가 같이 거기에 합류가 됐어요. 술자리에서.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도 제가 그 전에 한번 봤는데, 그냥 두 번째로 제가 본 날이었거든요. 좀 뚱뚱하고,
부산의 조직폭력배예요. 조직폭력배인지 뭐 조직폭력배랑 뭐 그냥 조직폭력단체랑 그냥 폭력단체라도 틀리듯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판진 칠성인데 뭐 칠성파가 두 개라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데요. 평택에 왜 갔다 왔냐?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라 합시다. 중국에서 들어온 조직폭력배에 중국의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조직폭력배에 오야봉을 만나고 왔대요. 그 폭력배의 그 오야봉이라는 거는 일본 말이고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죠. 그 사람을 왜 만나러 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예상을 했는데 그 술자리에 합류했는데 그 기자 오빠가 친구 그 건달 그 오빠한테 조직 그 조폭 그 오빠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너 그 지금 그 중국 애들 돈 그런 거 함부로 네 걔들 돈 함부로 그 쓰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중국 애들 그 러시아 마피아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서 막 심각하게 아예 그 돈을 쓸 생각도 하지 마라. 막 그거를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니 만약에 그 돈 빌렸다가 못 갚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잘 생각해라. 잘 판단해라. 그런 돈 중국 애들 중국 조폭 이런 애들 돈은 쓰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막 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제가 당연히 뭐 무슨 일인지 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중국에도 뭐 중국 그 뭐 마피아든 뭐 조직 폭력배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목이 사람을 좀 많이 죽였답니다. 사람을 좀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공안에 잡히면 사형이랍니다. 그래서 800명이 밀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2018년 그때가 한 8월달? 7월달?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입니다. 정확하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조직폭력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술자리 하면서 그 조직폭력배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빠랑 제가 늦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한 달쯤 있다가 이 사람이 구속됐어요. 마약으로. 저는 몰랐죠. 그 사람 마약하는 사람인지. 제가 뭐 조직폭력배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오빠가 저한테 그 사람 마약한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빠는 왜 마약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동갑이 되면 어쨌든 뭐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건달이었겠어요. 그 친구인데 그 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마약을 복용을 하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아냐. 근데 전마가 마약을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약 거래를 하러 거기 간 건지 그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얘기만 들은 겁니다. 니 걔들한테 그 돈 쓰면 니는 지도세를 모르게 죽는다. 니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니 진짜 겁없이 그 오빠가 막 광분하면서 니 진짜 겁없이 함부로 걔들 돈 썼다가 못 쓰고 이 얘기를 너무 이제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800명이 밀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밀항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밀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800명이잖아요. 그 2018년도인데 8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겠습니까? 나눠서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더 들어온다고 했답니다. 800명 들어왔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 평택 가서 그 오야봉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공항으로 들어오면 지문도 찍고 사진 얼굴도 찍지 않습니까? 밀항으로 들어오면 지문도 없고 얼굴도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못 잡아요. 범죄도시 보셨잖아요. 범죄도시 그것 때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장첸이라는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중국에서 지가 그 사람이 장첸이라는 유명한 하여튼 조폭이잖아요. 어쨌든 중국에. 장첸도 그때 당시에 밀항으로 들어온 거였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나갈 때 위조 요건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지가 하다가 이제 뭐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영화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게 실화인 일이고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장첸이라는 그 누가 연기했지? 윤계상인가? 걔가 연기 리얼하게 해가지고 범죄도시를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때 장첸도 밀항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건은 이제 뭐 옛날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 지금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해경은 뭐 하는 겁니까? 해경이 뭐 하는 거냐고요. 800명이 그때 들어왔고 더 들어온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평택에 다 모여 있겠습니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 들어와서 뭘 먹고 살며 마약 이런 거 뭐 밀항으로 들어오면 마약 같은 것도 갖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약으로 한 달 후에 구속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마약 거래 이런 걸로 그 조직 그 평택 가서 만나지 않았나 이런 예상 저 혼자만의 예상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고요. 그 뭐 조폭인가 그 사람이 마약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마약으로 구속된 것만 들었어요. 마약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마약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술자리가 끝나고 한 달쯤 있다가 그 사람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속된 사유를 물어보니까 마약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제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그 사람 이름 되면 그 사람 구속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구속됐다 나왔는지 2020년이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약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래서 평택 갔다 와가지고 그 기자가 나한테 그거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밀항으로 800명이나 8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 그 중국 조폭 오야붕이 더 들어온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들은 얘기, 이때까지 지금까지 제가 들은 얘기고요. 제가 직접 이제 알고 있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한 6월 달쯤, 6월 초쯤 됐을 건가? 5월 말 아니면 6월 초쯤에 종편에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봤어요. 제가 저녁에요. 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 아니면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항한 2명이 잡혔어요. 해경에.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보트 있잖아요. 고무보트 같은 거. 고무보트가 뭔지 아시죠? 그런 보트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2명이 잡혔어요. 해경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2018년도에 들은 그 생각, 그 얘기가. 더 들어온다 했는데 이제 2명 잡았다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 다음 그 앵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해경을 질타하는 이제 해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앵커의 발언이 나옵니다. 앵커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그 전에 중국에서 밀항에서 들어온 7명을 포착을 했답니다. 해경에서 7명이요. 7명을 포착을 했는데 놓쳤답니다. 그러면서 이 해경의 무능함에 대해서 뉴스에서 지적하는 뉴스를 끝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해경의 그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세월호 때 어쨌습니까?
해경이 무능하니 어쩌니 그 난리가 났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문제 뭐 저 대통령이 한번 해경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중국에서 2명 밀항했는데 잡히고 그 전에 7명 포착해놓고 놓친 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 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무슨 전국 뭐 아니면 경찰청이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무슨 그런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뭘 좀 잘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근데 뉴스에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경에 가서 뭐 경찰청장을 부르든가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거 철저하게 하라 지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시 내리고 한 거를 무슨 그러고 나서 적폐청산 논다는 겁니다. 그냥 해경이 그냥 2018년도에 벌써 800명이 들어왔으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밀양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걔 다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왔으면 다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중국에서 뭐 밀양에서 누가 들어와갖고 잡혔다는 뉴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지금 최근에 제가 뉴스를 안 보고 있지 매일매일 뉴스를 YTN 낮에부터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뉴스를 안 본 지가 꽤 돼서 그런데 뭐 TV조선에 예를 들면 뭐 사건 파일이라든가 뭐 사건 파일이라든가 뭐죠 무슨 반장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채널A 뉴스 탑10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별로 다 보다가 이제 뉴스 낮에부터 뉴스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편 안 보다가 YTN하고 연합뉴스 뭐 이런 것만 보다가 그거는 최근에 이제 YTN하고 연합뉴스만 봤는데 그전에는 채널A 그 다음에 MBN TV조선 JTBC는 거의 안 봤고요. 거기에서 제가 보는 그 시간대별로 뉴스가 딱딱 있어요. 뭐 채널A 뉴스 탑10이 뭐 있고 뭐 그전에 어디죠? 사건 반장이 몇 번 채널이죠? 그거랑 보는 그 시간별로 뉴스가 있는데 그 종편의 뉴스는 이제 보통 저녁에 한 9시 되면 뉴스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뉴스 본 거는 팩트고 종편에서 봤습니다. YTN하고 연합뉴스 아니고 그 4개 채널A 아니면 MBN 아니면 TV조선 그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시간대에 뉴스를 하는 뉴스가 종편에서 나왔고 해경의 그 무능함을 지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그 밀양을 7명 놓치고 2명 잡았는데 중국에서 밀양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게 2018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없습니까? 제가 뉴스 봤을 때 6월 달에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6월 초 아니면 제가 5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왜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왜 모르냐면 2월 하여튼 15일 이후는 아닙니다. 15일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6월 1일에서 15일 아니면 5월 말입니다. 근데 이미 800명이 들어왔고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좀 아는 건 802명이네요. 그죠? 아니 807명이네요. 2명 잡혔으니까 7명 놓쳤으니까 제가 아는 숫자는 807명이네요. 그 오야봉이 중국 두목이 800명 돌았다고 했으니까 그때 800명이 돌았는지 810명이 돌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게 800명이 돌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더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2020년 뉴스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고 밀양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해경을 적폐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구는 뭐 합니까? 그 공포트나 뭐 이런 거 타고 들어오면 안 잡히나?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안 잡히나요? 무슨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2명하고 7명은 포착했는데 놓치고 2명은 또 어떻게 잡았을까요? 운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운 좋아서 걸린 겁니까? 하다 보니까 운 좋아서 이제 7명 포착했는데 놓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운 좋게 2명 걸려든 거네요. 그쵸? 그 이후로 뭐 밀양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잡혔으면 그 이후로 뉴스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폭들이 밀양으로 들어와서 뭐 먹고 살 거예요, 한국 들어와서. 뭘 할까요? 이게 마약 얘기합시다, 마약. 중국이 한국을 망하게 하려면 마약?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북한 마약이 뭐 한국에서 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제가 벌써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북한산 마약이 품질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산 마약이 뭐 최상 등급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게 한국에 유통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지금 마약 때문에 사실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약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고 마약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재 마약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건지 안 잡는 건지 그냥 뭐 중국인이니까 일부러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라서 이거는. 근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신빙성이 있냐?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친한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겠죠, 당연히. 인터넷에 사람 죽여주세요, 이런 글이 엄청 올라온답니다.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그래서 내가 안 잡히냐고, IP 추적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어쨌든 사이버 수사대나 뭐 이런 데서 추적을 해서 하면. 그러니까 그 아는 동생이 뭐라냐면, 누나 보이스피싱 그 무삭고 지금 하는 거 봐봐라. 보이스피싱 그 뭐 저 뭐야, 예를 들면 인출책도 잘 못 잡지 않느냐. 한국에서 인출 돈 다 인출하는데 그거 보면은 맞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거는 사실 칼만 안 들어지고 살인자랑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 자살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 하이성 씨가 그거 죽는 바람에 이제 그걸 한번 다뤘어요. 하이성 씨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한 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게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뉴스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야구 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그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5천만 원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도 하고 이랬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할 수밖에 없냐면, 저도 저한테 보이스피싱 전화 엄청 옵니다. 왜냐면 전화번호를 지금 20살 때 번호랑 앞번호만 바뀌고 그대로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의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예전에 대량 유출됐고 난리 한번 났었죠. 그때 개인적으로 연락이 다 왔어요. 제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됐다는 거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그런 전화가 오고 하는데 황당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네이버 이런 데나 뭐 아니면 뭐 구글이나 검색해 보거나 이렇게 보면
집에 갑자기 뭐 치킨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배달되고 이제 배민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진짜 황당한 보이스피싱 범들도 있기 때문에 왜 지 전화 안 받냐고 화를 내는 보이스피싱 범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범이 전화 왔는데 누군지 모르고 모르는 번호를 받았다가 뭐 대출 사기 이렇게 하려고 내한테 전화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일단 끊었잖아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끊잖아요. 이렇게 한가할 때 이렇게 전화 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제가 알아서 끊어요. 그냥 끊는데 뭐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끊으면 될 걸. 뭐 제가 뭐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이랬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가 전화 받았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 왜 지 전화를 피하냐입니다. 그래서 지가 딴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받냐고 그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뭐 언제 통화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욕을 좀 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 전화를 왜 받아야 되고 왜 지를 내가 못 되는 피합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어린 게 어디다 지금 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야, 니 지금 니 사무실 그 주소 대라고 니 내 개인정보 다 아니까 당장 찾아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화를 막 내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가음직을 들고 더 화냈더니 내보고 내가 먼저 화를 냈대요. 그렇게 이제 11일부터 싸우는데 저도 뭐 녹음하고 있으니까 뭐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든지 야, 니 고소 안 하면 죽는다. 제가 막 이랬어요. 전 녹음 같은 거 안 했고요. 자기들 뭐 요즘 대출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자기들 정식적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래요. 그러면 니네 주소 보내라. 정식 등록된 업체면 주소 보내라니까 주소 날라왔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주소로 바로 뭐 어디더라? 의정부인가? 그랬습니다. 그 주소에 이제 사람들이 갔는데 무슨 페인트 가게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보이스피싱 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지네가 정식적으로 대출 중개해주는 그런 업체 같으면 주소를 거짓말로 불러줄 이유가 없죠.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계속 받다가 불리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런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갖고 들어보면 이게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이런 말로 전화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전화 딱 들어보면 아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대출해준다고 전화 안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대출해준다고 전화도 안 오고요.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하든가 어플에 제가 조회해서 대출 되면 그렇게 다 대출 다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누가 전화를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사 같은 데도 대출 같은 거 쓰라고 카드론 쓰라고 이런 거를 뭐죠? 개인적으로 저기 뭐 전화합니까?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알리든가 뭐 이렇게 문자 이렇게 날려놓고 어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지네가 한도 이렇게 생성시켜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 다 대출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데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서 보이스피싱? 그거는 좀 불가능한 그거 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답니다. 근데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제 동생이 아는 형이랍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제가 직접 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걔도 지금 그게 뭐 벌써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모릅니다. 계속 연락하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가 알기로는 잡히지는 않은 걸로 뭐 안 잡히는 방법이 있는갑더라 누나 이렇게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때 실행하는 사람을 누구를 시킬까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밀항에서 들어온 사람들 마스크 끼고 가서 뭐 그렇게 하면 얼굴이 공개 수사를 해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무슨 그 사람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듣기 알기로 800명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온다 했는데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해경에서 꼴랑 잡은 게 꼴랑 포착한 게 9명인데 2명 잡고 7명 놓치고 장첸하고 딱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공안에 잡히면 무조건 사형. 그래서 한국으로 밀항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밀항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800명이나? 그 더 들어온다 그러고 그때는 대통령이 그 문재인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도 중국인 다 받듯이 밀항도 일부러 눈 감아주는 겁니까? 한두 명 들어와갖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800명이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못 잡고 다 들어왔고 이번에도 9명 들어왔는데 7명 놓치고 2명 잡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펑펑 쳐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경도? 아니 뭐 세월호나 뭐 이 사건 이런 게 터져야지만 뭐 청장이 나와서 뭐 사과하고 뭐 이지랄 합니까? 무슨 사건 안 터지면은 뭐 출근 도장 지문 도장 찍고 놀다가 뭐 이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세월호 때 그렇게 뭐 난리가 나갖고 그 해경 그 저 뭐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지금 그때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문재인한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이 중국에 사는 일반인이 밀양에서 한국에서 돈 벌라고 불법 체류로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불법 체류로 일을 하는 것도 기업 같은 데는 일하기 힘듭니다. 기업 같은 데서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법인 같은 데서요. 일 못 시키죠. 그럼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칩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그 뭐 아무렇게 아무데도 소속 안 된 상태에서 일합니까? 다 어디 소속이 돼 있고 그 파견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하지?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일용직도. 그래서 신분이 다 확실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용하잖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 밀양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데가 그 얼마나 많을까요? 무슨 일을 걔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밀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불법적인 것만 밖에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저렴한 그 단가에 인건비를 주고 쓰려고 그러면, 걸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일을 시킬 때 조그만 식당이든 그 나중에 그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리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행동을 굳이 하는 사람이, 굳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이죠. 굳이 밀항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로 하고 있는 그것도 조폭들, 이런 사람들을 굳이 그 채용을 해서 쓰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기업을 한다든가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정상적인 내가 뭐 식당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 여건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같으면 쓰겠습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뭘 믿고요? 예를 들면 뭐 그중에 조선족에 있어서 한국말도 뭐 하고 한 조선족 쪽에 뭐 그건지 뭐 뭔지 어쨌든 한국말이 됐는지 아니면 차이나타운 들어가서 사는 건지 거기서 한국말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선족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지금 뭐 한 게 뭐 있어요? 검찰 탄압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나와서 올해 1월 달에 얘기한 거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만. 지가 전에 한 얘기는 다 까먹었는가 봐요. 추 저것도 똑같고요. 지가 그 전에 한 얘기는 다 까먹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예를 들면 생각이 바뀌어서 진보인 사람이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보수인 사람이 진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 하고요. 정치인이 자기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발언한 거랑 지금 와갖고 지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막 난리를 쳤던 행동을 그거보다 더 한 100배 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뀐 게 아니죠. 그냥 간이 쳐부었고 일단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죠. 오죽하면 장재현 의원이 그랬다 했잖아요. 왕비십니까? 뭐 왕비십니까? 이랬듯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무슨 진짜 왕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도 보세요. 명을 어겼다. 지금까지 관례가 없었던 일을 지가 해놓고 명을 어겼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여당의 초선 의원도 있잖아요. 어린 놈들. 그 김용민인가 걔하고 김남국인가 뭐 변호사 출신 그 둘이. 얘들은 노무현 그 뭐죠? 막 저기 뭐지 그 무슨 사건이었지 그때? 막 감 지르고 막
그 뭐 서류 던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얼굴 확 알려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만 처배웠는지 뭐 앞도 뒤도 없어요. 정확한 법리에 대한 뭐 어떤 설명도 없고요. 그냥 법조항 하나만 딱 가지고 부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지는 그러면 총장님하고 윤석열 검사총장하고 지는 친구입니까? 45 처먹은 게 지는 친구인가? 총장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총장이라 부르고? 친구예요, 지가? 그럼 지가 법무부 장관이랑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통령하고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총장이라고 부르고 지가 총장 건방진 새끼가 어디 지는 지가 친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 되겠어요? 인성 글러 처먹고 예의도 없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범죄인을 앉혀놓고 지금 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미애 저 지금 저거 옹호한다고 정부 조직법 글씨 갖다 대면서 그 법정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가 지금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 방해하고, 수사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그 변호사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나? 아니, 법조항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사람 인신공격 하려면, 발언기에, 답변하는데 말 자르고 막 이러면 지 말만 다다다닥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법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인인 제가 그 법을 다 찾아보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결국 헌법 안에 범주에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은 다 헌법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헌법 말고, 예를 들면 민사에 특별법, 민사는 특별법, 민사의 특별법, 헌법에도 특별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 저런 거는 그 헌법을 벗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무슨 나와서 그 법정 하나 갖고 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러면 얼굴 알리기 작전 그 노무현 따라하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례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이라고 칩시다. 그분이 연세도 있고 정말 똑바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자기 당 의원들이 그 어린 의원들이 예의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건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선배이자 그 같은 당의 그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의 그런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있잖아요. 저기 뭐지? 어휴.
어이가 없고. 그냥 저는 이제 어제 그거 영상 남기고 난 다음에 그 영상 다시 보면 열받아갖고 그 걔 페이스북 거기다 내가 글 남길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 다시 안 보는데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그 총장님이 그때 국감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법정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고요. 대답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자르고 검찰 조직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음 지르고 뭐 씨발 범죄인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뭔데요? 장관의 부안이 뭐니 뭐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한국 사람 맞아야 됩니다. 개 맞듯이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맞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줘야 정신 차리지. 가정교육 제가 어제 똑바로 못 받았다 했잖아요. 아니 신성한 국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신성한 국감에서 새파랗게 어린 게 자기보다 한참 연배고 검찰총장님입니다. 장관급. 그 추미애 그거 옹호한다고 추미애가 막 옹호한다고 총장에 님자 빼고 법무부 추미애는 장관님이라고 하고 진짜 여기 한국이 총기가 허가되는 국가 같았으면 저 총 맞아 뒤질 새끼들 진짜 많습니다. 아니 여자인 저도 이렇게 보면 어이가 없고 저런 게 정치한다고 쳐나와가지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그 1시간 넘게 그 법을 다 찾아보고 다 뒤져보고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다 찾아보고 별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은 건데 만약에 미국처럼 한국이 만약에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 같으면 이 한국인 성격이 이 다혈질에다가 완전 급하고 막 저도 이렇게 열이 받는데 전부 다 저 총 맞아갖고 안 죽겠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기본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요. 정치한 지 이제 얼마 됐다고. 적폐청산 한다는 게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 이거 무서워서 살겠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리고 중국인 800명 그 밀항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다 밝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팩트입니다. 다 밝히고 겁나서 살겠어요? 이 정권 무서워서? 집 밖에 안 나가려고요. 저는 집 안에 있으려고요. 저희 집에는 함부로 뭐 누가 들어올 수가 없고. 예, 모르는 차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오고요. 심각한 일 아니에요? 중국 조폭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 있다는 게
심각한 일이죠. 왜 심각하겠어요? 일단 마약 이런 거 열심히 해봐야 되고, 불법적인 일을 할 확률이 뭐 거의 90%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할 확률이 99%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죠. 일본, 뭐 한국 이런 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지만 실종자들 보세요. 실종되는 사람들,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사실 실종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현지 경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종자들 엄청 많고 못 찾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현지 경찰한테 전 들은 겁니다. 지금 말고요. 예전에. 지금은 현지 경찰 중에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뭐.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그 가짜 뉴스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연세 많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역사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을 믿을 확률이 있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 민주당 쪽에 그 지지하는 좀 영망 있는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 좀 연세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책을 쓴다든가 역사 왜곡을 해서 아니면 글을 올린다든가 하면 그건 믿을 확률이 높겠죠. 맹신할 확률이 높겠죠. 특히 민주당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가짜 뉴스를 왜 만들까요? 보수해서 만들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보수해서 안 했다고 실제 했는데 저희 아빠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고 군인이셨고 월남 2번 갔다 오셨고 직접 눈으로 직접 다 보셨고 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갖다가 다르게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도 엄청 많아요. 보면 글을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들 무슨 대학교 교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사람들 목적이 뭘까요? 보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예를 들면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쫙 보면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도 뭐 했든지 안 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그런 뭐 기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제가 그 예전에 본 김일성이 뭐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김일성이 러시아에서 하여튼 유학을 했나 뭐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20대인가? 그 젊은 시절부터 중국의 그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아마 팩트니까 가짜뉴스로 지네가 그거 뭐 어떻게 그 김일성은 뭐 사회주의 그거니까. 근데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명단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한자가 달라요. 북한의 김일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김일성이라는 똑같은 동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올라와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성이 다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성이 다른가? 김일성의 그 일자, 성자가 다른가? 한자가 달라요. 옛날에는 한자로 다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만약에 김일성이 독립운동 안 했다. 안 했는데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보수에서는 그거 했든 안 했든 상관은 사실 없어요. 근데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는데 막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김일성이라는 그 한자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있단 말입니다. 한자가 다르다는 뿐이지. 그러면 한자가 다르면 북한의 김일성은 아니라는 또 다른 김일성이라는 거고. 그럼 북한의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퍼뜨릴까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명백하게 그 국가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신 그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 글을 쓰고 퍼뜨리는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수 출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있어요. 다 죽었습니까? 그 정권 때. 저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도 아직 많고요. 병원을 항상 그 보훈병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그 군인 출신 분들도 지인분들도 아직 많이 살아계시고요. 군인 출신 분들이 몸이 건강하신 건지 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군인 출신들이시라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저희 아빠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관리 이런 게 철저하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 이제 뭐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정돈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실 때 소식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요. 한 숟갈 딱 모자라면 한 숟갈만 딱 더 드시고 한 숟갈이 배가 부르면 한 숟갈만 남겨요. 엄마한테 맨날 그래서 혼났지만 그 양보다 더 먹으면 이제 더부룩하니까 속이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체계적인 이런 몸 관리도 그런 게 있죠. 20살 때랑 지금이랑 아빠가 몸무게가 똑같아요. 1kg도 변함이 없이. 그럼 관리를 그렇게 계속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우리 아빠가 저를 갖다가 일부러 세뇌시키려고 그런 역사를 가르치겠어요? 저희 아빠가 시사, 경제, 뭐 정치, 역사에 대해서 되게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술 드시면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이러니까 머리 완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지. 제가 아빠한테 들었던 그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 그게 그러면 저희 아빠가 지어낸 겁니까? 저희 아빠가 직접 다 눈으로 보고 다 경험을 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국민학교 되고, 국민학교 때 제가 자소서 읽었다 했잖아요. 제가 원해서 읽은 게 아니고, 아빠가 이제 책 그거, 처음에 먼저 읽은 건 유경수 여사님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 거 읽었는데, 아빠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주는, 얘기해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한 번씩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제가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랑 틀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빠 말을 믿을까요?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걸 왜곡하지? 왜 가짜 이런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지? 이 생각밖에 안 들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보수에서 이익을 얻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을 깔았습니다. 아니라고 해가지고 보수에서 얻는 게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얻는 이득은 누굴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게끔 퍼뜨려서 이익을 얻는 쪽은 누군데요? 누군지 답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짜 뉴스를 믿는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역사 말고 최소한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한국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거지처럼 살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지들이 동냥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경제 발전을, 얼마나 많은 경제 발전을 했으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그때 100년에만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요. 한국에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하고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뭐 독재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불과 독재를 한 10년 전까지 또 계속 독재를 했던 국가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엉덩이까지 꼬챙이로 찔려가면서 그 죽은 사람, 카디프인가? 그 당시에 역사를 알아야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다른 국가에서 청와대에 와서 직접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놀라고 간 기자들도 있고요. 그 기자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남긴 글이 있다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남긴 글도 있고, 역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 아무리 퍼뜨려봐야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속담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 듣고 저는 그게 맞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 못할 것 같으면 안 맞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판단 못한다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경제가 발전했대요. 한심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나이 처먹고 교수랍시고 나이 처먹고 그 역사 왜곡을 합니까? 쪽팔린지 알아야지. 후세대한테 안 쪽팔립니까? 47살 나 같은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한테 요거도 처먹는 게 안 쪽팔립니까? 그렇게 글쓴 제가 이름까지 밝히진 않겠지만, 그 자기가 그 글을 쓴 사람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든가 하면 아실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가짜로 그거 적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런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리고 합니까? 나이 처먹고 할배가 돼갖고. 가짜뉴스 만들어갖고 퍼뜨리는 거 그 일도 아니죠. 근데 역사 왜곡은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인터넷 지금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게 완전 인터넷 이 시대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세뇌시키고 현동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짓을 할배가 돼갖고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고 누가 했으면 그렇게 경제발전이 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냐고. 아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실제로 기자라든가 미국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 왔다가 보고 그 사람들이 남긴 그 기사나 이런 거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한 번씩 보여주면 미국 언론에서 그 조작해서 보냅니까? 그런 기사가 또 그럼 다 가짜 거짓말이겠네?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것도. 그럼 미국에서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그 경험했던 사람 중에 광주 사태 그때 그 증언했던 사람, 그분 말은 다 100% 믿지 않습니까? 그분 말은 다 믿고, 다른 사람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을 쓴 기자가 살아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내가 겪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을 봤던 자기가 그 보고 놀란 점에 대해서 적은 거에 대해서는 가짜입니까, 그거는? 민주화 운동에서 직접 그분 성함 뭐죠? 그분이 하신 말은, 그분이 직접 그 광주 가서 그 보고 겪은 거는 사실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청와대를 갔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는 거 보고 놀랐다 어떻게 그런 거를 보고 그 글을 쓰고 아니면 지금 그거를 회상해서 살아계시는 분이 그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까? 제가 본 기사 중에 기사가 아니라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하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고 이런 건 잘 기억 안 납니다. 내용이 기억나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한 국가의 어쨌든 대통령 아닙니까? 만나러 갔더니 대통령이 보통 좀 이렇게 그때 난 그 시대에 한 국가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었대요. 여름이었는데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요. 그 옷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 뭡니까? 런닝 셔츠라고 해야 되나요? 다 떨어져 가는 흰 런닝 셔츠 그거 입고 그냥 그렇게 업무 보고 계시더랍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근데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면서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그거 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쨌든 좀 권위 있고 화려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소박하고 그런 차림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그런 차림으로 이제 업무 보는 도중에 이제 그 손님이 오셨는데 옷 갈아입고 이럴 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런 모습
그렇게 이제 그런 소박한 모습에 놀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고 그거를 느낀 점을 적은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뭐 그런 기사나 이런 거는 외국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봤죠. 저희 아빠한테 들은 거 말고. 그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국민들이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잘못된 역사를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분열되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역사가 평가 안 하겠습니까? 쓴 글에 대해서. 죽고 나서까지 욕 쳐듣고 싶어요? 경부선 까는 것도 아니라 하고 뭐 다 아니라고 하고 싶고 뭐 비리 없는 비리 만들었고 비리 뭐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빠처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 아빠가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이버 뉴스나 보시지 네이버 인터넷 검색 이런 거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거 검색할 줄 아시고 뭐 그런 기사 보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바로 거기다가 뭐 그 컴퓨터나 이런 거 하시고 하면 바로 거기다가 글 남겨가지고 뭐 쫙 글 안 남기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면서 저희 아빠는 운전도 못 하시고 이 컴퓨터 옛날에 그 조금 제가 컴퓨터 고스톱이라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예, 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옛날 분이시라 예, 핸드폰도 스마트폰 굳이 안 쓰신대 가지고 2G폰을 쓰고 있는데 또 한 몇 년 전인가 또 핸드폰 사러 갔는데 스마트폰은 또 요즘 2G폰도 거의 스마트 뭐 그런 효능이 있긴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2G폰 쓰시거든요. 문자 읽고 문자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십니다. 전화번호도 011에서 이제 010 바뀐 지 이제 한 1년 됐나? 예, 011 계속 그 쓰셨거든요. 그런 기사를 그런 기사들을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죠. 모르니까 믿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는 건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고 혹시 태어났더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죠. 본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나 뭐 이런 거를. 국감 때도 보세요. 법정 하나만 들고 나와갖고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보수에서는 그거 가지고 진짜 그 보수에서 검사 출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법무부 장관 출신 나오니까 연세 많으신 이런 분들이 뭐 칼럼이나 이런 글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법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시고 하니까 다 알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는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죠.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정치인들한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그 나와서 국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뭐 큰 죄지어서 국감에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국가에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45살 먹은 변호사 출신 그 정치인이, 초선 의원이 하는 꼴을 보고 무조건 민주당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 잘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도 어린 게 저거는 예의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의가 너무 없네. 딱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국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박범계 같은 경우에 보세요. 대법관한테 의원님 살려주세요. 그거 보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가 뭐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는 다 떠납니다, 한국.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남아가지고. 당해봐야 안다는 게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저기 뭐지, 자신은 사회주의 지지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회주의가 됐다 그 대한민국이, 난 돈도 별로 없어. 그 사회주의가 됐어. 문정권이, 민주당이 당신들 보호해줄 것 같아요? 먹여 살려줄 것 같습니까? 생각 똑바로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맹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슨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이거 말고요. 법안 통과시킨 것만 한번 보세요. 거꾸로 가고 있나? 거꾸로 안 가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성인이라면 뭐가 잘되고 잘못됐고 뭐가 잘한 건지 아실 거 아닙니까? 꼭 본인이 그 당해봐야지 아시는 겁니까? 꼭 겪어봐야지 압니까? 소금 놔두고 찍어 먹어야 봐야지 소금인지 압니까? 적폐청산한다는 그 주제로 제가 오늘 중국에서 밀항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적폐청산을 또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겪은 거 얘기 말씀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문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또 20대, 30대, 40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제가 보수 채널이라고 해놔서 보수인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채널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저께인가? 채널명도 지금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대충 제가 이제 생각난 대로 적어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적폐청산해야 될 때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겪은 거 지금 구청이랑 세무서랑 경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요. 청와대에 글 다 남겼습니다. 이 제가 지금 800명 들어온 이 하고 그 제가 겪은 거 다 적어서 그 보냈거든. 적어서 했거든요. 받는지 안 받는지 폐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시 적폐청산 해야 될 곳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